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1%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81,100원. 금요일 날 종가고요.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뭐 다른 내용들도 뭐 쭉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세 가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1년 전에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 당연히 상승했죠. 그리고 판단일 T의 기준으로 종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최근에 상승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15일 중에 조금만 더 올라도 가장 높은 가격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판단일 T를 기준으로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 즉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건 주관적이라는 내용이에요. 위원장이 봤을 때 특정 계좌에서 관여율이 포함되어 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요 내용입니다. 판단일 T 종가 1년 전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 요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15일 중 가장 높은 가격. 그리고 이건 18일까지로 정한다. 무슨 얘기냐? 12월 18일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시세가 없다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18일 이후에는 당연히 상승 구간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여기 보시는 외국인들의 수급 있죠. 매도 물량이 한 달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빠지지 않죠. 물론 고가 대비해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빠지는 부분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딱 한 가지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주가가 선반영한다.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 훼손된 게 있나요? 없잖아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그랬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했었던 원전 관련된 내용을 다 철회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AI 때문에 전기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데 요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원전 말고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쵸? 앞단으로 갔을 때 AI에 대한 투자 규모를 줄이나요? 전혀 없죠. 오히려 GPU에 경쟁이 붙었죠. TPU로. 그쵸? 즉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즉 전기 부족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수요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근거는 AI에 대한 투자다. 요게 철회되기 전까지는 만약에 요게 철회되잖아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하한가 갑니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 근데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미국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강조를 드린 바가 있어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그게 현대 건설, 한전기술도 있는데 저는 한전기술 매수하지 않았고 현대건설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함께 들어갔죠. 실전에서의 상황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이거부터 보세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11월 달에 101%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언제 샀어요? 신고가. 올라오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샀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답지를 보고했다는 겁니다. 답지를. 뭘로? 시세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런데 바닥에서 잡지 않더라도 올라오는 부분을 다 확인하고 답지를 보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101% 걸리는 기간은 한 달하고 한 3주 정도.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요. 요 내용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쭉 내려보면 188%의 수익 구간, 그리고 다시 매수 구간 또 잡았죠. 지금도 두 자릿수 수익 구간에 있고요. 최근까지도 매수 구간을 또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 확인할 때마다 매수 구간을 잡고 있어요. 다른 것들 또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현대건설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매수 구간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잡죠. 그리고 10% 상승해서 끝난 게 금요일입니다. 현대건설, 건설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나요? 전혀 아닙니다. 미국에서 다시 시공에 대한 이야기, 한국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가 나왔죠. 당연히 현대건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이미 현대건설 기준에서도 15%에 달하는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는데 근데 다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있는 것은 맞죠.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고른 건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건 뭐예요?
시세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수세 있잖아요.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현대건설 외국인의 매수세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죠. 실제 본격적인 시세 구간에 들어가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봤을 때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반등할 때 어때요? 이렇게 시세 구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되는 시장인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를 안 할 게 아니라 올라가면 외국인들보다 더 강한 세력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집중되어 있는 수급이 몰려들었을 때 시세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딱 집어서 뭐 세력일 거야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세로 확인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매수권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신고가다. 저는 이때부터 매수권을 잡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원전 모멘텀이 발생한 게 언제부터죠? 5월 달입니다. 근데 미국의 원전 시세는 언제부터 나왔어요? 24년도부터예요. 이때부터 SMR,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30배 이상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30배 이상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는데 SMR의 실적이 좋게 나왔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실적 확인이 안 되면 빠집니다. 근데 지금 뭐가 있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만으로 이렇게 30배의 상승 구간이 나온 거예요. 실제 상황을 확인해 보면 자, 뉴스케일 파워 어떻습니까? 1.8달러에서 57달러까지 30배 이상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 확인이 안 되니까 떨어지죠. 그 전에 몇 배? 30배. 여기서 우리가 딱 절반만 먹더라도 15배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률이죠. 그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첫 번째 단계를 거쳐왔다고요. 근데 현대건설은 10% 이상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금요일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왜 그랬다고? 투자 주의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18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주의 다음엔 경고기 때문에 경고 딱지를 들어갔을 때는 장기간 시세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피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가격이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돌파하는 구간, 반등 확인하는 구간,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구간 이렇게라고 12월 3일까지 77,500원에 매수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8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쪽 구간에서는 어때요? 가격대를 보면 6만 원 초반 중반대에서 한 달 반 동안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분할 매수다. 분할 매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했네,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시장, 즉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훼손되기 전까지는 시세 구간은 지속된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가 중요한 거지 두산에너빌리티의 외국인들이 뭐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다 무시하세요. 만약에 원전에 대한 시세가 나올 게 아니었다면 현대건설이 10% 정도의 시세 구간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금요일날 기준에서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장기 시세를 내기 위한 뭔가 감리 조치를 피해가기 위한 구간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12월 18일까지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당연히 금요일 날에도 시세 구간이 크게 발생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신에 현대건설이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실시간 타점 나온 거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자 12월 3일이죠. 보세요. 12월 3일 두산에너빌리티 3% 상승 5%대까지 높여 잡으세요. 아래 효과부터 체결된다. 그렇죠? 그리고 현대건설 68,900원에 4% 상승 중 6%대까지 높여 잡으세요. 아래 효과부터 체결된다. 근데 금요일 종가 얼마에 75,100원. 이미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신고가 종목 안에서 터진단 말이에요. 이따 제가 다른 종목들까지 다 확인시켜 드릴 건데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뭐 세력들의 움직임 이거
그래 세력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시세가 나오겠죠. 근데 정확하게 세력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예상치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시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건 답지를 보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실시간 타점도 실시간 타점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신고가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된다.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현대차가 다시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지금 상황이 좋아요. 테슬라, FSD가 딱 한 보름 전에 한국에 풀렸습니다. 풀리면서 현대차에서 자율주행을 맡고 있었던 부서의 부서장, 임원이겠죠? 잘랐습니다. 나갔어요, 제 발로. 장문의 편지를 쓰고. 그런 결과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구나. 현대차는 금요일날 10% 상승해서 신고가를 찍어버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수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밑에 보시면 많이 내려서 바닥인 것 같은 종목,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 모두 절대 매매하면 안 된다. 매수하면 안 된다. 바닥일 것 같아가 아니라 바닥인 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닥인 걸 확인하려면 바닥이야가 아니라 올라와야 된다고요.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이 구간, 요 구간에서 시세를 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선 어때요?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요 구간에서 시세를 내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 보면 어때요?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요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요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요 구간에서 수익 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요 구간에서 수익 내는 겁니다. 이런 구간들이 지금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 플러스 그리고 12월 5일날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요 내용입니다. 실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익 실현한 내용은 188%까지 수익 구간 커졌죠.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닙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34% 여전히 바닥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닥이라고 예상하지 않고 확인하고 매수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바닥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관 잡았죠. 금요일날 10% 상승세. 왜 매수했다?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돼요.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쭉 올려보시면 12월 3일날 현대건설 4% 상승 중 6%대까지 높여 잡아라. 이 내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11월 26일 날에도 매수했죠. 65,600원, 69,100원. 65,600원에도 사고 69,100원에도 샀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사는 거죠. 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불타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은 아직 이익 실현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시세 중이잖아요. 로보티즈 같은 거 아까 전에 두산에너빌리티 100% 이상 수익 구간 만들어낸 거 보셨죠? 로보티즈 어때요? 101%의 수익 구간. 그쵸? 근데 모두 다 신고가 구간이죠. 이렇게 세 자릿수나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제가 가격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런 가격 확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티즈도 보세요. 올라가다가 쉬죠. 올라가다 쉬죠. 올라가다 쉬죠. 올라가다 쉬죠. 그리고 올라가다 또 쉬어요. 올라가다 또 쉽니다. 올라가다 또 쉬어요. 그쵸?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금요일 날에도 매물 받죠. 근데 이런 구간들이 뭐가 있어요? 저가가 높아진다. 그쵸? 그랬을 때 101%의 수익 구간.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어때요? 저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된다고. 즉 조정은 필요하다. 있을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세력들이다 아니다를 구분 짓는 게 아니라 가격대가 유지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 가격대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